재혼을 할 때 심리장애가 이제 또 생깁니다. 재혼을 할 때. 자, 보세요. 인간에서 사람으로 돌아갈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혼이죠. 자, 이상하게도 왜 초혼 때는 심리장애 얘기를 안 했을까? 놀랍게도. 지금까지 쭉 들어오면서 연애 때는 열정이 왜곡되면 심리장애고 사랑이 왜곡되면 심리장애인데 왜 열정에서 가치를 전환시키고 사랑에서 의미를 전환시킬 때는 왜 심리장애가 단 한마디도 안 나왔을까? 사랑을 사람답게 인간은 인간답게 살 때 장애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네. 사람은 사람답게 살 때 장애가 안 생기게 되는 거고 인간은 인간답게 단지 열정이 과해지면 심리장애고 사랑이 과해져도 심리장애고 사랑이 없어도 심리장애고 열정이 없어도 심리장애인 거예요. 즉 있다 없다에 관련되는 너무 많으냐 너무 없느냐 차이일 뿐이에요. 근데 여기는 가치와 의미, 함께 약속, 신뢰 관련된 이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재밌게도 여기서는 심리장애가 안 생겨요. 놀랍게도 인간에 관련되는 삶에서는 심리장애가 안 생겨요. 근데 심리장애는 그러면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놀랍게도 인간에서 사람으로 전환될 때 바로 가치에서 열정으로 전환한다 그랬죠. 이혼일 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미에서 사랑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이혼해서 이 사람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열정을 추구하고 여자는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가치를 추구하고 의미를 추구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심리장애에 들어간다. 심리장애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노이로제가 됐던 우울증이 됐던 중독증이 됐던 이 셋 중에 하나로 심리장애로 이것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초혼일 때는 없었던 바로 재혼 때의 심리장애가 있어요. 이 사람에서 인간으로 전환될 때 다시 초혼일 때는 사람에서 인간으로 전환될 때는 심리장애가 없어집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애가 이상해져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생겨요. 재혼일 때는 뭘 가지고 있다 했습니까? 어떤 기억입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결혼 생활에 관련된 기억이 있고 자아 실현 관련된 기억이 있습니다. 즉 결혼 생활이라는 건 함께 약속 신뢰에 관련된 기억이고 자아 실현은 가치와 의미를 결합하는 기억이에요. 이 두 개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사람이면서 인간으로 다시 전환되는 이 재혼 때는 왜 심리장애가 발생이 되느냐? 여기에서 열정과 사랑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여기서 심리장애가 이미 사람일 때 만들어져 있겠죠. 이혼한 동안에 이미 심리장애에 들어갔겠죠. 그 심리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재혼을 하면은 심리장애가 없어져야 되잖아. 근데 왜 안 없어지느냐? 왜 안 없어지냐? 바로 이 기억 때문입니다. 이 기억. 그래서 이 사람은 재혼할 때의 심리장애는 어디서 심리장애가 만들어져서 들어오냐면 바로 요 사람일 때 여기에서 심리장애가 있으면 인간으로 넘어가도 심리장애가 같이 따라 넘어간다는 거예요. 초혼일 때는 같이 안 따라가요. 초혼일 때는. 이 기억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기억 데이터가 뭡니까? 이 기억 데이터가 인간으로 살아갔던 실패 데이터잖아요. 아닌가요? 이 관련되어 있는 실패 데이터거든, 이게. 실패 데이터입니다. 실패 데이터는 뭔 얘기예요? 인간관계에서 따지게 되면. 인간관계의 실패는 상처의 상처. 즉, 이 기억은 상처의 기억이에요. 상처의 기억이 되다 보니까 심리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인간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 상처의 기억이 커져요. 그래서 재혼하기 전에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반드시 예전에 처음 결혼 생활이라든가 자아 실현에 관련된 이 문제 있었던 이 기억, 즉 상처의 기억인데 반드시 재혼 전에는 상처 치료가 반드시 필요해요. 초혼일 때는 상처 치료 필요 없어요. 초혼일 때.
초혼일 땐 상처 치료 안 해도 됩니다. 상처 억수로 많아도 돼요. 그러면 결혼생활 행복하게 만들어서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있던 심리장애도 치료가 됩니다. 왜? 그때 심리장애는 뭐였습니까? 열정이었고 사랑이었거든. 이 심리장애였거든. 근데 결혼을 해서 가면서 가치로 전환하고 의미로 전환하면서 놀랍게도 바뀌어요. 이게. 그런데 이미 한번 이런 경험 데이터를 가지고 있게 되다 보니까 뭐냐면 사람으로서 가다가 심리장애 이때 만약에 심리장애가 없어지게 되면은 일로 전환을 하면은 굉장히 좋죠. 굉장히. 근데 이 사람일 때 심리장애가 즉 열정이 왜곡되고 사랑이 왜곡된 채로 이혼한 상태에서 열정이 왜곡되고 사랑이 왜곡된 상태로 있다면 만약에 다시 인간관계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심리장애가 확대돼요. 더 강화돼요. 문제가 있죠. 인간은 무슨 삶입니까? 함께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존재하고 있냐면 인간 관계가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이 인간으로 전환되는 심리장애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파괴한다는 말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파괴는 깨지는 역할도 있지만 파괴는 뭐냐면 깨지는 것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왜곡되는 것도 있어요. 이상하게 재혼인 가정들의 공통점은 인간관계가 이상해져요. 예전에는 아니었던 사람들이 같이 모여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자꾸 문제, 심리장애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재밌게도 부부가 다 심리장애예요. 한 사람이 심리장애에 들어가면 남편이 심리장애였으면 아내도 심리장애가 되고 아내가 심리장애였으면 남편도 심리장애가 되고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과 함께 가고 있는 인간관계는 다 심리장애예요. 놀랍게도 만약에 그때 인간관계가 외부 사람만 인간관계인가요? 제일 가까운 인간관계가 누굽니까? 그러면 제일 아주 가장 가까운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다 심리장애에 들어가요. 그래서 재혼 과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아이들에게 문제가 좀 생긴 것 같다. 아이들한테 문제가 생겼다면 볼 것도 없어요. 부모들은 볼 것도 없이 심리장애예요. 빨리 치료해야 돼요. 아이들을 봐도 알아요. 그거를 우리는 재혼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심리장애를 가진 채 서로 함께 재혼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초혼일 때는 그걸 안 봅니다. 그래서 초혼일 경우에는 상담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이 뭐에 자아실현을 이렇게 함께 가는 이런 방법에 관련된 거 몇 가지만 알려줘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재혼일 때는 틀려요. 반드시 무엇을 가져가야 돼요? 이후야를 막론하고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인간에서 사람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기간 동안에 가능하면 상처를 치료하자라고 수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왜곡된 열정, 왜곡된 사랑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기에서 심리장애를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바로 상처 치료예요. 자, 그렇다면 이혼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이혼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되어서 심리장애로 살아가지 않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재혼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이후야를 막론하고 상처 치료부터 해야 돼요. 여기는 안 되는, 이혼할 때는 이게 안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고, 이혼할 때는, 놀랍죠? 만약에 여기에서 심리장애에서, 응? 여기서 심리장애에서 이혼을 하잖아요. 놀랍게도 이 심리장애 사라집니다. 이 심리장애 사라져요. 일로 넘어가면. 이거 넘나들 때는 심리장애가 사라집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이 재혼에서 심리장애가 사람에서 인간으로 넘어갈 때는 같이 따라 넘어가요. 재혼 때부터는. 이 기억 때문에 그래요, 기억. 상처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인간에서 사람으로 넘어갈 때는 안 끌고 가느냐? 인간은 관계라 그랬죠. 이 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장애거든요. 근데 사람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으로 들어가니까
관계가 단절이 돼요. 자기 혼자잖아요. 그래서 이 심리장애가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들어가서 한동안은 괜찮아. 한동안은. 근데 조금 지나면은 이제 자기 자신이 가치를 추구하든 의미를 추구하든 막 추구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심리장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재혼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심리장애가 뒤따라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뒤따라가고 있다는 걸. 왜? 내가 뭐가 만들어져 있는지를 몰라요. 나는 내가 모르거든. 열정이 왜곡됐는지 사랑이 왜곡됐는지. 만약에 내가 여자다르면 사랑이 나는 왜곡이 안 된 것 같아. 그럼 그 상대가 만약에 왜곡돼 있으면 들어가는 순간 둘 다 똑같이 왜곡돼 버려요. 둘 다 같이. 그러면은 그때 추구되는 건 뭡니까? 심리장에서 인간관계에 들어오면 추구되는 가치는 그 남자가 추구하는 가치는 과연 인간의 자아 실현을 위한 가치인가요? 놀랍게도 이게 왜곡이 되어버립니다. 의미도 왜곡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인생은 실패의 차원이 아니에요. 왜곡된 인생을 살기 시작을 해요. 왜곡된 인생. 즉,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살고는 있는데 뭔지 모르지만 잘못된 걸로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가 가장 많이 피해를 입느냐? 바로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의 인생은 이 그림이 안 나와요. 이 그림으로 안 살아요. 그게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심리장애를 끌어안고 이렇게 막 만들어져 가고 이렇게 되면 그 아이는 놀랍게도 그렇게 살아가지지가 않아요. 왜? 처음부터 열정이 왜곡되고 처음부터 사랑도 왜곡됐고 결혼하더라도 같이 필요 없고 뭐 왜곡된 것만 자기 기억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 문제에 관련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혼과 심리장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재혼이라는 이 자체는 이미 심리장애를 안고 있다는 얘기와 거의 같아요. 왜? 이 기억 치료 안 했잖아. 기억 치료가 안 되는 상태는 무조건 심리장애로 들어간다니까? 무조건. 왜? 이게 상처의 기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후야를 만나나 그 사람이 상처 치료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끔 재혼 관련되는 분들이 상담을 오거나 이렇게 가게 되면 꼭 전 남편, 전 와이프, 전 가정생활을 반드시 물어봐요. 반드시. 근데 얘기 안 합니다. 왜 현재 얘기를 해야지 왜 그 얘기를 왜 하냐고 막 당신 분석 안 한다며. 어린 시절 얘기 뭐 이런 거 안 한다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맞아, 안 해. 안 하는데 현실의 심리장애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뭔지는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팩트만 물어봐요. 이혼한 이유가 뭐냐라고 내가 물어봐요. 놀랍게도 이혼한 이유가 현재 이유와 같아요. 특이하죠? 그들이 아파서 오고 그래도 아파서 왔다는 얘기는 아주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왜? 회복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들은 아파도 그냥 눌러 앉아버리죠. 왜? 예전에 세월이 약이다 이러면서 넘어갔으니까. 옛날엔 넘어가졌지. 기억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안 돼요, 그게. 재혼했을 때는. 그러면은 과연 전에 너가 왜 이렇게 됐느냐? 남자에게도 물어보고 여자에게도 물어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전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전과 똑같은 문제가 현재에 발생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기억 때문에 치료를 안 해서. 이런 것처럼 심리장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재혼에서는 심리장애가 반드시 뒤따라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심리장애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또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얘기하면 이게 또 애매해져. 왜? 선생님이 틀림없이 저렇게 물어볼 때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말이거든요. 즉 심리장애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이거를 내가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야. 아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를 얘기했죠. 초혼과 재혼의 차이라고. 초혼은 모르고 있는 거고요. 재혼은 아는 거예요. 알고서 만약에 이쪽으로 들어가면 조금 문제 생기면 더 고통스러워지겠죠.
그러면은 치료하려고 들 거 아니에요. 자리를 잡으려고 들거든요. 근데 적당히 견딜만 해. 그러면 그냥 넘어가요. 대부분은 적당히 견딜만 하면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결혼 생활 때는 나 어떻게 합니까? 몰랐으니까. 조금 아프니까, 큰 것도 조금 아프니까 그냥 적당히 다 넘어간 거예요. 근데 재혼일 때는 안 넘어가져요. 그러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판을 안 깨요. 자, 다시 이혼을 안 하는 거야. 조종하는 연습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종하는 연습을 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알아야 돼요. 뭔지를 알아야 조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파도 알아야 돼요. 아픈 거를 아는 거는 더 중요해요. 왜 심리장애가 나에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될 수 있느냐? 심리장애가 왜 나에게 인생에 아주 값진 걸로 전환할 수 있느냐? 내가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환을 할 수 있어요. 그걸 활용해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장애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치료하지 못해요. 치료는 못하나 활용해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들이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모르니까 심리장애가 더 깊어지고 다른 사람들 인간관계 막 파괴시키는 정도로 쓰게 자기가 왜 그러는지 몰라. 그 사람들이 문제지 내가 문제가 아니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것조차도 다 끌어내서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피하면 안 돼요. 피하면 내 걸로 못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재혼이라 해서 재혼은 반드시 심리장애를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알아야 내가 어떤 심리장애, 즉 신뢰의 문제인지 약속의 문제인지 함께하는 게 문제였는지 아니면 이 가치와 의미에 관련된 이 차이점에 관련된 게 문제였는지. 대부분들이 이혼을 왜 하셨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뭐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우리 똑같고 한번 얘기해보자고요. 여자들이 집이 가난하다고 이혼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고 보니까 그게 원인이었다라고 즉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 했는지를. 그렇게 좋았던 적은 없었나요? 그러게요.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좋았던 거 하나도 기억 못해요. 근데 남자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돼요. 왜? 좋은 것만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분리해서 얘기해보면 남자는 전 와이프랑 좋았던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왜? 이 여자랑은 안 좋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특이하게도.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바로 그게 자기 자신들의 심리장애를 끌고서 왔는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재혼일 때는 심리장애를 무조건 끌고 들어간다.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요. 그걸 끌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초혼하고 또 다른 점이에요. 이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